네, 또다시 동영상 강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앞서서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셨던 그 호흡기계 질환 중에서 천식이 어떠한 증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그 기전에 의해서 질병의 증상들이 발현이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약물에 대한 개력적인 내용도 살펴보셨죠.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약물들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한 번 더 반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천식치료제로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교감신경 효능제와 그리고 항콜린제 그리고 항염증제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흥분제는 이미 여러분들이 자율신경계와 그리고 심혈관계에서 한 번씩 다루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약물들은 제가 언급한 약물들이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떠한 기전에 의해서 이 아드레날린성 리셉터가 교감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기관지 확장을 유발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반복해서 학습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복습한다라는 개념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성 리셉터에는 알파 수용체와 베타 수용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 기관지 평활근에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리셉터가 바로 베타2 리셉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들은 베타1과 베타2 모두에 작용하는 것도 있고 베타1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것, 그리고 베타2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알파 리셉터에도 알파1 리셉터와 2 리셉터 모두에 작용하는 것, 그리고 알파1 리셉터에 선택적으로 또는 알파2 리셉터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약들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혈관계에서도 그 베타 1, 2를 비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약들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호흡기계에 작용하는 약에도 베타 1, 2 리셉터를 가리지 않고 비선택적으로 흥분 작용을 유발시키는 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비선택적인 베타 리셉터를 비선택적으로 작용하는 베타 1, 2 리셉터에 비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약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기관지 평활근의 확장 효과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특히 심장에도 이제 영향을 주는 어떤 그 효과들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그냥 부작용이 아니라 애드버스 이펙트가 아니라 그 사이드 이펙트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흔하게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비선택적인 리셉터 수용체의 어떤 효능제보다는 베타2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효능제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들이 157페이지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타2 리셉터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복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약을 투여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경구용 투약 약물과 이제 흡입용 약물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호흡기계에 사용하는 약물들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어떤 그 작용기관은 기관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흡입제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기관지 자체에 이제 국소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기타 부작용이 조금 덜 발생할 수 있고 또 작용을 효과적으로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흡입제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비선택적 교감신경 흥분제는 베타 1, 2 그리고 알파 수용체에도 작용을 하는 에피네프린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심혈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신경계에서 한 번씩 다루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베타 1, 2에 작용하는 약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여기서 외우셔야 할 약물들은 베타 2 수용체의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약물인데요. 2장에서도 한번 다루었었습니다. 그 터부탈린이라고 하는 약이 세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줄, 둘째 줄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에 있는 터부탈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거가 알부테롤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살메테롤이라고 하는 약은 제가 따로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살메테롤이라고 하는 약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살부타몰이라고 하는 약도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러한 약들은 지금 보면 기관지를 확장하는 데에 작용하는 어떤 기전들을 살펴보시면 154페이지에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본 수업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기관지 확장제로 사용이 되는 이 교감신경 흥분제의 경우에는요, 특히 급성 천식 발작이 있는 경우, 급성기에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만성 천식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교감신경 흥분제의 경우에는 이게 기관지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에도 교감신경 흥분 작용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손발 떨림이라든지 가슴 두근거림, 즉 팔피테이션 같은 것들, 그다음에 타키카디아, 그리고 이제 헤드에이크와 같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환자마다 조금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천식 치료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약 방법에서 보시면 159페이지에 흡입하는 방법이 있고 경구 투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급성기에는 급성 천식 발작에서는 주사제로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흡입제는 기도에 직접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약효가 빠르고 부작용이 비교적 다른 약들에 비해서 적다라는 장점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투약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흡입제 사용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정량 분문식 흡입제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1회 우리가 이제 한번 쫙 누를 때 이제 정해진 용량만큼 나오는 것이고, 이게 이제 가루약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가루 분말이 잘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기도로 잘 흡입될 수 있도록 사용 전에 반드시 이제 흔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가 있고요. 특히 분말제의 경우에는 이게 습기에 굉장히 약하겠죠. 그래서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약을 잘 보관해야 된다라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우리 교재 161페이지에 시판되고 있는 베타2 수용체 선택성 효능약 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약들이 다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고요. 163페이지 포메테롤이라고 하는 약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있고, 그 다음에 살부타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터부탈린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러한 약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천식 치료제로 사용을 하는 약이 메칠잔틴 유도체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조금 했었었는데, 기존에서는 반드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약을 한두 가지 정도만 보고 들어갈게요. 티오필린이라고 하는 거, 메틸잔틴 유도체라는 글자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약이 있습니다. 티오필린이라고 하는 약이 첫 번째 나와 있는데, 이 약이 주로 이제 흔하게 사용이 되는 약이에요. 이 약의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는 이 약보다도 훨씬 더 좋은 약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앞에서 봤었던 교감신경 흥분제, 또는 뒤에서 보게 될 항콜린 작용이 있는 약이나, 또는 뭐 이렇게 천식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제제,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메칠잔틴 유도체의 경우에는 사용 빈도가 조금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오필린과 같은 약들은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는 약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약은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약 또한 기관지 확장제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요즘에는 이 약과 다른 어떤 거담제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는 암브록솔과 같은 약들을 병합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 약의 부작용으로 이제 가장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오심증이나 불면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계항진, 불안, 두통 이러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 티오필린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실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약은 안전력이 굉장히 좁습니다. 따라서 이 약들을 사용을 할 때에는 굉장히 조금 용량을 이제 조절을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약은 이제 서방형제가 따로 나와 있어요. 서방형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약
약효를 내지만 그 약의 어떤 지속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는 어떤 장점이 있는 약입니다. 특히 이제 티오필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빨리 이제 배설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약물의 지속 시간을 높이기 위해서 서방형 제형으로 우리가 이제 투여를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인 약이 이제 표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티오필린과 아미노필린이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은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굉장히 조금 흔하게 볼 수 있는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됐죠. 네, 기관지 확장제, 교감신경 흥분제 있었고, 그 다음에 메칠잔틴 유도체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항콜린 약이 있습니다. 항콜린제 뭐였죠? 부교감신경 기량제였습니다. 억제제였죠. 대표적인 약으로는 이프라트로피움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그게 163페이지 항콜린 약 소개되어 있는 표 밑에 이제 소개되어져 있는 부분에 있고요. 이런 그 항콜린제의 경우에는 그 아세틸콜린 수용체 중에서 무스카린 수용체를 차단함으로써 차단해서 기관지 수축을 유발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약들은 조금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개발한 약 중에서 이프라트로피움이라고 하는 거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약입니다. 물론 단독으로 쓸 수도 있고 앞서 봤었던 다른 약과 병합요법으로 적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작용 기전 아까 무스카린 수용체를 차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면 이 무스카린 수용체의 어떤 무스카린 수용체하고 아세틸콜린이 결합을 해서 이제 효능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관지 수축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무스카린 수용체의 작용을 이제 차단을 해버림으로써 이제 부교감 신경의 어떤 활성화를 억제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항콜린제의 대표적인 약물로 이프라트로피움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약은 주로 흡입제로 사용이 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얘는 급성 천식에서는 교감신경 흥분제만큼 효과를 보기가 힘들어요. 해서 급성에서는 교감신경 흥분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콜린 작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의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녹내장이 있는 사람, 안압이 높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 근데 이걸 이제 흡입제로만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어떤 부작용들을 유발을 하는 경우가 적지만 이게 흡입제이기 때문에 눈 쪽에 영향이 가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굉장히 사용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재 주의사항에 보시면 단일 기관지 확장약으로 이거를 이프라트로피움을 사용을 했을 때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면 교감신경 흥분제인 살부타몰과 같이 이제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다고 우리 교재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기까지가 그 기관지 확장약이었어요. 항콜린제, 메칠잔틴 유도체, 그 다음에 교감신경 효능제. 흥분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 다음으로 천식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까 염증을 줄일 수 있는 항염증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항염증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콜티코스테로이드가 가장 흔하게 사용이 되는 약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콜티코스테로이드는 전신에 사용할 수 있는 먹는 약이라던가 그 다음에 또는 주사제로 사용을 하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흡입형으로 이제 많이 씁니다. 천식 환자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가 또 이제 비만세포 털갈이 먹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류코트리엔 경로 조절제, 요건 앞서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면역 억제제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콜티코스테로이드제라고 하면 이게 그 스테로이드제죠, 그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약이 이제 프레드니솔론이나 덱사메타손, 그다음에 메칠 프레드니솔론, 그다음에 등이 있고, 요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주로 이제 경구용 이나 아니면은 이제 주사제로 사용이 되는 약이고요. 흡입제로 사용되는 콜티코스테로이드의 대표적인 약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부데소니드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리티카손이라고 하는 약도 있습니다. 작용 기전 얘들은 포스포리파제 A2라고 하는 물질을 억제함으로써 우리 그 5장에서 배웠었던 건데요. 아라키도닉 액시드
합성을 차단을 하게 되고요. 이걸 차단하니까 이제 항염, 염증을 유발하는 작용을 차단을 할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천식의 어떤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강하게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성기에는 교감신경 흥분제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작용. 이 스테로이드제의 일반적인 부작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너무 강력한 항염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정상상주균들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어떤 효과를 내기 때문에 얘들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통 흡입으로 사용을 하는데 입 쪽으로 해서 흡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로이드 제제가 구강 내에 있는 상주균들도 이제 죽임으로써 이제 기회 감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주로 이제 많이 감염이 되는 거가 진균, 곰팡이균이죠, 그죠? 곰팡이균 감염에 의한 질병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입에 많이 생기는 곰팡이 감염의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이제 칸디다증 같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쓰고 나면 여러분 교재 166페이지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이런 약들을 스테로이드 제제가 이제 포함된 약들을 가지고 우리가 흡입 치료를 할 때에는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하고 난 후에 가글을 그러니까 입안을 물로 헹구어내라고 말씀을 드려요. 또는 곰팡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항진균제 같은 것들도 투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뭐 경구용 주사제 같은 것들은 뭐 이렇게 살이 찌죠. 스테로이드제는 체중 증가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골다공증,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쓰게 되면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천식이고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이게 단기간 사용을 할 거니까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반드시 이제 그 캔디다증 같은 걸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약은 주로 이제 고용량으로 이렇게 단기간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약 사용을 줄여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반동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서서히 이 약의 사용 용량을 감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6페이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흡입제 사용한 경우에는 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입, 얼굴 쪽에도 뿌려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 얼굴을 헹구어낸다. 그 다음 필요할 경우에는 항진균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항진균제 소개되어 있는 거가 니스타틴 제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실 겁니다. 다른 챕터에서. 그 다음에 시판되고 있는 콜티코스테로이드 종류를 이제 우리 교재 166페이지에 소개를 해두었죠. 프레드니솔론, 덱사메타손, 메칠 프레드니솔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런 건 전부 이제 경구용으로 이제 투여를 하는 약이라 했었습니다. 상품명에 보면 덱사메타손 정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정이라고 붙는 거, 뭐 캡슐 이렇게 적는 거는 거의 먹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사제 같은 것들은 주라고 붙어 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에 부데소니드라고 하는 약이 있죠, 그죠? 이 상품명도 나중에 임상에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약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이 교감신경 흥분제와 뭐 스테로이드제 또는 뭐 스테로이드제하고 이렇게 이제 병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거가 부데소니드하고 그다음에 포모테롤이라고 하는 약을 이제 병합해서 사용되는 거가 제약회사에서 개발되어서 시판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플루티카손과 살메트롤이라고 하는 약을 같이 이제 섞어서 복합제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만세포 탈과리 억제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비만세포의 세포막을 조금 안정화시킴으로써 이런 어떤 그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어떤 반응을 그죠? 조금 억제를 시켜서 천식 발작을 예방할 수 있는 약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약은 그 우리 교재 167페이지에 나와 있는 크로몰린이라고 하는 약도 있고요.
네도크로밀이라고 하는 약도 있고 케토티펜이라고 하는 약도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급성 천식 발작에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예방 차원에서 투여하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급성기의 경우에는 교감신경 흥분제를 투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비만세포 탈과립 억제제는 그 비만세포 안으로 우리 칼슘 이온이 안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 이 비만세포가 이제 흥분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거를 칼슘 이온의 유입을 차단을 해버리게 되면 세포막이 안정화되게 되고 염증, 그에 따라서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히스타민을 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용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케토티펜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타민 H1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 그다음에 뒤에서 이제 보게 될 H2 수용체 차단제도 이제 약이 나오게 됩니다. 임상 용도 이 경증의 천식 증상, 천식이 있는 사람에게 이 그 천식 증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 크로몰린이라는 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도크로모일이라고 하는 약도 있었습니다. 특히 소아에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부작용이 적은 약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약들이 특히 왜 그 운동을 함으로써 이게 천식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 전에 이런 약들을 이제 운동 1시간 전에 사용을 하게 되면 운동으로 인한 천식 발작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작용, 두통, 현기증, 그리고 저혈압, 구강 불쾌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 이게 그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이기 때문에 졸음과 같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류코트리엔 경로 조절제와 수용체 기량제가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그 우리 5장에서 이제 봤었던 그 염증 반응 매개 물질 중에서 특히 아라키도닉 액시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5 리폭시게나제라고 하는 물질에 의해서 어떤 거가 합성이 되냐? 류코트리엔이라고 하는 물질이 합성이 되었었습니다. 앞쪽에서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린 것은 아니었지만 프로스타글란딘과 트롬복산,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보시면 그 5 류코트리엔이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류코트리엔 생성을 억제를 하면 이제 천식 발작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밝혀지면서 이 류코트리엔 생성에 굉장히 이제 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 5 리폭시게나제라고 하는 물질을 억제시키는 약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류코트리엔 리셉터를 차단을 함으로써 류코트리엔의 작용을 억제하는 그런 약들도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요. 요 약들의 경우에는 그 먹는 약입니다. 그래서 흡입제보다는 이제 훨씬 더 이제 먹기가 좀 간편할 수 있죠. 특히나 소아과 아기들은요, 흡입 치료하는 거를 정말 싫어하고 완전 경기를 일으킬 정도의 어떤 거부감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먹는 약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 5 그 리폭시게나제를 억제하는 약에는 대표적인 거가 질레우톤이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근데 이 약은 주로 이제 부작용 때문에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약은 류코트리엔 기량제예요. 류코트리엔 수용체 기량제. 가장 대표적인 게 3개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프란유캐스트, 그다음에 몬테리올로캐스트, 그다음에 자피릴로캐스트라고 하는 3가지 약이 있어요. 이 약은 조금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쓰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눈에 조금 익혀두시는 거가 좋겠죠. 그래야 객관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고르실 수 있겠습니다. 그죠? 기타 이제 면역 억제제가 있습니다. 이 면역 억제제는 대표적인 거가 170페이지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오마리주맵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주사제입니다. 해서 그 정맥 주사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피하 주사로 하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제제로는 그 항히스타민제가 사용이 될 수 있어요. 항히스타민제가 천식 증상을 완화를 직접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알러지성 비염 같은 거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항히스타민제를 투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메토트렉세이트라고 하는 약이 있죠. 요거는 일전에 제가 소개를 한번 했었던가요? 엽산기량제라고 한번 소개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줄여서 우리는 MTX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 약을 저용량으로 쓸 때에는 그 천식이 있는 경우에 그 천식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기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약들이 사실은 그 천식 증상을 예방을 하거나 또는 그 현재 가지고 있는 증상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거는 알러지원을 피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이라면 흡연하는 거가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술도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식사를 할 때에도 알레르기를 유발을 할 수 있는 약 같은 것들은 음식물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특히 이제 뭐 알레르기원으로 이제 주로 많이 언급이 되는 거가 집먼지, 집진드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알레르기성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반응 검사 같은 것들을 해서 그런 그 알러지원들을 조금 회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활요법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5분이나 지났네요.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 진해 및 거담제는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천식 완화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 기관지 확장제 세 가지 있었죠. 뭐였죠? 교감신경 흥분제, 그다음에 메칠 잔틴 유도체, 그리고 항콜린제 있었고요. 항염증제로 사용하는 거가 뭐가 있었어요? 콜티코스테로이드제.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없었던가? 류코트리엔 기량제 또는 류코트리엔 그 저해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리폭시게나제라고 하는 거를 억제시키는 약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거가 있었을까? 비만세포 탈과립 억제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기타 면역 억제제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